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건수미입니다. 저는 이제 신문사에서 5년을 근무하고 그리고 아메이만 이렇게 12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아메이를 했을 때 저한테 제일 맞는 카탈로그를 쫙 처음 봤는데 제가 쓸 게 정말 없었어요. 저는 원래 선블럭도 안 발랐고 화장도 안 했고 건강식품도 챙겨 먹지 않았고 철인 3종 할 때 선배들이 이렇게 기력 세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뭐 먹으라 그러면 삼계탕, 삼겹살, 짱어 먹으라 그랬어요. 20대 여자였는데 제가. 그래서 진짜 삼계탕, 짱어 막 이런 거 먹고 그리고 용종이 막 드르륵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회사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도 하나도 없고 이러니까 몸은 다 망가져 있고 그래서 카탈로그 봤을 때 제가 사실 기력도 없었지만 이게 내가 뭘 써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게 그렇게 건강에 안 좋았기 때문에 바디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바디키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바디키에서 성공하면은 나는 이걸로 정말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체지방들이 얼마나 제가 감사했던지 정말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제 체지방이 저는 그때 5kg로 감량을 했어요. 바디키로. 그걸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사실은. 그래서 저는 바디키를 그때 딱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 일상적으로 먹긴 하지만 하드하게 했던 건 그때 한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도 충분하시네요. 그렇잖아. 내가 깡마르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보니까 요새 깡마르신 분도 내장지방 엄청 많더라고요. 저희 팀도 보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게 보면은 그렇게 바디키 제품 있죠. 우리 킹쿡으로 그냥 하나씩 올려도 구운 계란 올리기 이런 거. 군고구마 하기 이런 것만 해도 대박이네. 이거는 이스프링하고 청정기 있잖아. 완전 딱에 내 사업을, 내 컨텐츠를, 내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평생 비즈니스에 상속까지 되는 일이 있다는 게 저는 점점 시대가 이렇게 변화해도 이것이 우리 브랜드, 우리 마케팅과 맞다라는 게 저는 확인받는 그 순간에 너무 희열감을 느끼는 거예요. 집에서 늘상 썼던 생필품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브로드하게는 아니지만 내 주변과 내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올 때 정말 더 큰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는 게 사실 아메이 처음과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마케터들을 만나잖아요. 각 담당자들. 그럼 제 노트북 담당자도 맡고 그때는 디카가 많았어요. 디카 담당자도 만나고 핸드폰 막 나올 때 그런 분들도 만나고 그렇게 만나서 그런 분들하고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마케터가 정말 기업의 꽃이다.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홍보되지 않고 팔리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마케터들 진짜 최고예요. 이분들이 능력에 따라 제품의 매출에 이걸 차지하니까 이러면서 저희가 정말 비즈니스 했는데 제가 아메에 와서 깜짝 놀란 거는 최고의 마케팅은 제품이다. 제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거 안 하고 제품만 잘 만들어도 잘 나가는 회사가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를 제가 다니다가 그만뒀죠. 얼마 전 신문 1면에 나왔어요. 46세, 37세, 31세 젊은 리더십. 그래서 프랑스 마크롱도 39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37세 엄마 총리는 이제 아이를 얻고 우리는 정말 이거 아이 육아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타이틀과 우리의 모든 어떤 아이덴티티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참 많잖아요. 저도 아마 셋을 키우고 있었으면 이렇게 꽃 달고 못 다니지. 그래서 진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게 저는 얼마 전에 작년에 제가 이렇게 벨기에 아스트라 공주가 이렇게 한국에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그 다음날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이때 딱 뛰쳐나가서 이분이 이제 포럼에 오셔서 제가 이제 여성 CEO 자격으로 거기에 앉아서 이분 말을 경청하게 됐는데, 우리 또 그런 사인 받는 정신 있잖아요. 막 달려가서 저 혼자 달려갔어요. 그래서 안 되는 영어로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했더니 정말 악수를 하면서 저를 되게 격려해 줬어요. 그래, 여성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된다 하시면서, 근데 손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공주님 손이. 영어가 안 돼갖고 거기까지 제가 제품 추천을 못한 게 너무 아직까지 한이 맺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분들하고 이렇게 이분이 아스트라 공주세요. 그래서 저는 아테스티르 공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얼마 전에 분당 GM을 하는데 입으려고 이제 1년 만에 클리닝 해놨던 거를 이제 비닐을 벗겨서 입는데,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열고 막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바빠 죽겠는데 이게 막 안 들어가서, 봤더니 옆에 이렇게 자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크를 열고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1년 2년이 달라 우리가 빨리 해야 돼 빨리. 그래서 봤더니 입고 나니까 여기가 알죠? 메이크업이 다 묻은 거야. 강의해야 되는데 여기. 그래서 자유야 어떡해 아들한테 어떡해 막 그랬더니 오늘 아까 클렌징 워터 있잖아. 그게 딱 생각나는데 제가 거기를 물티슈에 묻혀서 이렇게 했더니 정말 싹싹 지워진 거예요. 자유야 이제 우리 프리워시 쓰지 말자. 이거 좋다. 그래서 제가 제품감도 엄청 느낀 거예요. 내일 클렌징 프로모션이죠. 꼭 사세요. 제가 사실 뒤에서 저거 살 수도 없는 거 자꾸 얘기하신다고. 그치?
50분에 들어가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다 돌아. 소비자들만 이거 하다 돌아 막. 계속 버퍼링 뒤에 막 3,000명 있다는 이 메시지가 완전 압박감을 줘요. 근데 그런 압박감을 느껴봐야 내가 얼마나 프로모션 어렵게 사는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못 사더라도 프로모션 때 네가 대신 사줘 그러면서 막 들어오라 그래요. 근데 그 경험 해보셔야 돼요. 얼마나 아티스트리를 우리가 이런 프로모션이 그냥 쉽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를 하는 게 뭐냐. 저도 이렇게 애 새 키우면서 얘가 자유고 희망이고 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11살, 7살, 3살. 그래서 저는 4년에 한 번씩 애를 낳았어요. 월드컵을 출전하듯이 이렇게 올림픽 출전하듯이 이렇게. 근데 뭔가 그렇게 내가 그런 기간들을 생각해서 의식적으로 뭘 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목표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제가 목표를 갖고 낳은 애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생겨서 낳았거든요, 다. 근데 그렇게 낳았지만 정말 잘 키우고 싶잖아요. 아메이는 첫 번째 이것이 저한테는 화두였어요. 결국 아메이는 그럼 돈 벌려고 하는 거냐. 물론 돈이 벌려지는 일이겠죠. 내가 열심히 해서. 하지만 첫 번째 제가 제품을 쓰면서 야 그래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제가 판단을 내렸어요. 많은 제품을 보았지만 얼마 전에 진짜 이게 검색 순위 1위였어요. 대구 수돗물. 저희 시댁이 대구예요. 저희도 대구에 파트너들이 있어서 이때 제가 완전 급파돼서 내려갔어요. 스폰서님 내려와 주세요. 정수기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왕좌왕한데 왜냐하면 뉴스 보도에서 여기서 문제가 된 게 이게 지금 일면에 신문에 나온 건데 가불화 화합물이에요. 이거는 생식 기능에도 이상 우리 면역 체계 모든 기능 교란을 일으키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또 더 중요한 거 끓이면 더 높아진다 얘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막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나운서가 뉴스 앵커가 뭐라 그랬냐면 현재 이거를 걸러주는 정수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들이 난리가 나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로 대구로 급파돼서 내려갔어요. 우리 이스프링 설명해 주려고. 저도 이제 그 병원에서 호흡기를 끼고 지낸 적이 있는데 이 아이는요. 저는 이제 떼고 나온 거잖아요. 이 아이는 제가 그 호흡기를 뗀다는 게 되게 공포스러웠어요. 이게 진짜 숨을 못 쉬면 좀만 이렇게 떼지면요. 정말 그냥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 공포를 평생 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산소통을요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숨 차서 좀 많이 호흡을 한다 치면 게이지가 떨어지면 빨리 집에 가야 돼. 저걸 잠잘 때도 끼고. 근데 저 이유가 가습기에 그냥 살균제 한 방울 넣었던 게 이 아이를 이렇게 평생 이런 삶을 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 야 됐어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야 그거 먹여서 근데 니들 다 잘 컸어 그런 거예요. 그때는 그럴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 사람이 죽기도 한다라는 거를 이제는 엄마의 그냥 사소한 잘못한 그 생필품 선택으로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이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기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렇게 식품 되는 거는 야 다 검사해서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안전한 것들을 저는 선택하게 된 거고요. 이러고 보니까 정말 피부과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이게 유엔에서 환경사능을 받을 만큼 친환경 세제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필터에도 아까 가습기 살균제에 붙어있던 이런 것들이 왜 필터에 붙어있어? 균이 있잖아요. 균은 굉장히 미세합니다. 그래서 다른 필터들은 너무 이게 성글어서 다 통과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화학물질을 발라서 팔이나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딱 붙으면 이렇게 죽듯이 거기다 살균제를 발라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히 호흡기로 다시 순환이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다 이거 때문에 이거 근데 뭐라고 이런 게 나오면은 내가 안 만들었어 이런 거예요. 내가 안 만들었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책임한 회사들의 이런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엄마로서 그래서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가 걸르는 이 바이러스 영역이 정말 이 부분들을 다른 청정기에 걸을 수 없다는 게. 저는 이번에 스카이를 하나 체험하고 있어요. 이것만 1시간이야. 얼마 전에 우리가 선거 이렇게 했었잖아요. 정치는 우리가 투표로 심판을 하지만 소비자들은요, 구매로 기업을 응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옥시 사태가 이렇게 나고 나서 저도 그때 호흡기를 빼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 사태를 본 거예요. 저는 이제 호흡기를 빼고 나왔지만 이 친구 계속 그래서 제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마트에서는 그 제품이요 50% 묶어서 세 묶음 팔아서 파는데 엄마들이 막 사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업들이 이런 제품을 계속 내는 거는요. 우리가 사니까 안 내는 거예요. 이거 안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가 정말 와닿았고 그렇다면 처음에 내가 그냥 겉으로 카탈로그로만 봤을 때는 살 게 없었던 이 제품들을요. 이런 곳에서 저한테 알려주신 분을 통해서 제품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더블엑스는 정말 저는 이게 와닿았어요. 제가 용종이 한가득이랬잖아요. 이렇게 식생활, 스트레스, 커피 하루에 엄청 마시죠.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더블엑스의 이런 강의들을요. 막 새겨들었겠죠.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듣고 난데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다시 용종 이거 내시경 하러 갔어요. 그래서 당연히 용종이 그렇게 많았던 사람은요, 계속 생기죠. 그래서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나 이제 몇 년 만에 진짜 정말 그때 이후로 한 10년 만에 나 이거 내시경 하러 가니까 나 보험금 좀 탈지도 몰라 민기 씨 이러면서 갔어요. 돈이 좀 생길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제가 갔는데 용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좀 서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종 내시경을 하고 나면요, 유산균을 엄청 먹으라고 막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전날 엄청 이거 먹잖아요. 막 다 비워내잖아요. 그 유산 좋은 균이 다 쓰러져 간대요. 그래서 또 와서 유산균 막 이렇게 돈만 많이 썼어요. 제가 퍼서 먹고.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뉴트리라이트 먹고 이렇게 애셋 나온 것밖에 없는데 없어져. 저희가 여기 신혼여행 때 여기를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 상태에서 애셋만 나왔다고 생각해봐. 무섭죠? 지금 막 무릎 다 나와 있고 막 이런 옷 입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도 사실 이렇게 저는 싱글 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더블엑스 먹고 제 몸을 많이 관리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뉴트리라이트 베이비로 씨앗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저희는 다 뉴트리라이트로 태어났어요. 애셋다다.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그 아이를 만들기 전부터 뉴트리라이트를 먹었던 애들을 온트리라 그래요. 모두 다 뉴트리라이트로 만들어진 애들. 그리고 이제 어머 나 벌써 나왔는데 어떡해 지금부터 먹여야겠다 하는 애들을 반트리라 그래. 진짜 어차피 그냥 온트리 애들은 진짜 확실히 되게 달라요. 이 아이들이 지금은요 이렇게 벨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담아놔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바쁘고 돌아다니니까 이걸 정성스럽게 이렇게 담아서 동생한테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가 막 코도 파요. 애들이 이렇게 파서 이렇게 하고 막 떨어뜨리면 막 죽어갖고 담고 막 더러워서 막 잘 못 먹겠어요. 얼마나 애들이 저 작은 손으로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걸로 건강해지고 엄마 아빠가 나아진다는 걸. 그래서 쟤네들은 영양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지들이 막 콧물 나거나 이러면은 엄마 막 열나요 병원 가요 안 그러고 엄마 아세로라씨 주세요. 얘네는 캔치 주세요. 또는 뭐 진짜 유산균 그거 주세요. 이렇게 얘네들이 하고 나서 이 아이는 눈에 눈다랗게 날 때 있잖아요. 미세먼지 많고. 엄마 오메가3 지가 알 수도 얘기해. 5알 주세요. 그래요. 얘는 못 삼키기 때문에 그걸 터쳐 먹어요. 터트려 먹어요. 그래서 쫙 완샷하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엄마 너무 신기해요. 막 이래요. 진짜.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것들을 홈미팅에서 내가 같이 공부를 했더니 스스로 몸을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커스터마이즈드 팩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니들만 좋다라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최근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죠. 이게 매출만 3,800억이 아니라 이 연구 개발하는데 이 돈을 쓰는 회사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진짜 아메의 타이틀이에요. 모든 것을 자사 우리가 관리해서 입안에 들어와서까지도 다 이게 케어가 되는 모든 것들이 친환경 농장 이런 게 대서특필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비타민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의 대중에게 알려진다면 진짜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 알려줘라 그럴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경작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품절될 때 있죠, 막. 밀크시슬도 오래 경작된 게 끝이면 안 나와요. 경작된 게 끝이에요. 그래서 야, 비타민이 요새 대박이래. 그럼 공장은요, 24시간 돌리면 그 비타민 나와요. 공장에서 찍는 애들은. 근데 얘는, 어머, 요새 비타민이 트렌드래. 아세로라를 길러. 아메가 그런 농법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데, 막 못 먹을 만큼 너무 비싸. 너무 좋은데, 진짜 무슨 환처럼, 걔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잖아. 아세로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 석 달에 69,000원이야. 한 달에 23,000원 유기농 아세로라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로 만든 화장품, 오늘 아까 보셨던 화장품이 아티스리잖아요. 저희 스폰서님은 70대세요. 그러니까 스폰서만 쫓아다녀도 이 사업은 진짜 변화되고 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모습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제 버스 안에서 이제 라인도 막 그리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제가 무슨 라인이에요. 그리는 거니까 고기 덩어리처럼 숫자 찍고 다니는 거 몸에다가. 20대 진짜. 이렇게 치아만 허옇게 드러나는 애한테 아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폰서님이. 진짜 안 할 것 같은 애라서 그때 다 리다님 이렇게 응원하러 오시는 뉴트리라이트 팀이 있었어요. 이런 이비오들 팀이. 저한테 아무도 아메를 얘기 안 하셨어요. 진짜. 나 못할 것 같았나 봐.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이 하고 진짜 할 것 같은 사람 또 안 하는 게 이 일이더라고. 결론적으로 누가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해 보세요. 저는 현대의학을 전혀 빌리지 않고 아티스트로만 이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믿으셔도 되고요. 내일 프로모션 있잖아요. 우리 디바이스 나왔잖아요, 이거. 그래서 다 많이 구매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와서 저희 파트너가 제가 잘 못하는데 와서 좀 그 더마소닉 좀 설명 좀 해달라. 그래서 모아놨대, 안양에.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딱 설명을 하러 갔더니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치과 원장님이세요. 이분이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치과 베드를 탁 눕혀놓고 이제 제가 처음 간 거예요. 저 뎁스라서. 갔더니 아니 왜 이 의자를 눕혀놨냐. 그래서 여기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원래 치과 같은 데 이렇게 무섭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니터로 돌아가면서 좀 그 긴장감을 덜어내는데 이 치과는요, 누우면 이 청정기를 바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저기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청정기를 여기다. 이분이 이제 굉장히 의사로서의 그 쉿이 있으신 분인데, 세균 있잖아요. 세균 아까 보셨던 바이러스 이거를 보시고 나서 환자들을 위해서 여기다 다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 기구가 엄청 많은 데서 설명했던 요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정말 이곳에서, 정말 저는 이 안양에 있는 치과인데, 이곳에 치과가 한 5개 정도 있고요. 그냥 병원 타운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타이틀 다 막 서울대, 연대 아니면 병원 못 내겠어요, 여기는요. 그리고 기계도요, 제가 얼마나 물어봤어요. 이런 거, 베드 이런 거, 여기 다 달려있잖아요, 이런 거.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이 프로모션 다 해서 제가 34만 4천 원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일단 내가 학벌도 안 돼. 돈도 없어? 근데 제가 이분과 파트너가 돼서 이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사실 이게 쉽고 큰 기회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이스프링 청정기 있죠. 이게 그 가브라 화합물이잖아요. 농도 엄청 높아진다고. 코팅 세정제로 돼서 몸속에 엄청 다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의 엄마맘 카페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 전에 자기 정수기 살 때예요. 일목고를. 그래서 정수기 회사에다 전화한 거예요. 고객센터에서 답변 받았어요. 걸러주냐, 과부라 화물 이거 지금 대구가 난리 났는데 내가 최근에 산 이거 걸러주냐 그랬더니 국가에서요 허용치를 발표하지 않아서 저희는 걸러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된 거야. 걸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 분노하신 거예요. 이분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에서 이거를 걸러주지 못한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완전 막 카페 맘들이 다 난리가 나고 그럼 우리 애들은 뭘 먹이냐부터 막 위험하다는데 그래서 일단 생수 주문합니다. 그래서 일단 생수,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프링을 알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생각하면은 정수기 파는 거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이 정말 간절히 그거를 걸을 수 있는 정수기를 찾고 있다는 관점이에요. 보면은 생수에도 보세요. 플라스틱 이거 치어 몸에서 이렇게 이거 쫙 있어서 그래서 저도 오늘 커피를 이제 집 앞에서 테이크아웃에서 나오는데 요새는 꼭 물어봐요. 머그잔에 드릴까요? 이렇게 옛날에 안 물어봤어요. 무조건 다 일회용이었어요. 근데 이 플라스틱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엄청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먹는다는 건 진짜 환경에서 최악인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서울도 엄청 덥잖아요. 10분 동안 밖에 저기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서 있으라 그래봐요. 가만히 서 있어. 그것도 햇볕에 그늘에 있지 말고 그러면 엄청 짜증나죠. 완전 화가 엄청 나겠죠. 생각만 해도 너무 덥고 생수가 그렇게 며칠 몇 달을 그렇게 서 있어요. 그렇게 환경 호르몬에 정말 40~50도가 넘는 그 아스팔트 열기에 서 있는 애들을 집으로 가져와서 이게 좋다고 먹일 수 있는 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외국에서는 이미 페트병에 대해서는 이거는 너무 위험하다. 이런 게 애니메이션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만 캡처했는데 오늘 제가 임산부도 만났잖아요. 임신했을 때 담배를 피는 것과 같다라는 걸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렇게 메시지 완전 담배 피면 폐암 걸립니다 이렇게 막 담배 이렇게 적듯이 생수 먹으면 이렇다라는 걸 여기다 적는 게 저는 되게 놀랐었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알리고 있어. 국가가 이런 일들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환경단체들이 이런 것들을 메시지를 계속 알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좋다고 먹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것을 아메이가 다 정수한다라는 걸 이렇게 그리고 신종 오염물질 제거. 저는 이거를 해석할 능력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녹조. 요새 녹조 라떼라고 하는 이 물질도 다. 그래서 아메이가 이거 아메이가 제거하는 이걸 제거하는 정수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NSF가 생활보건기구인데 여기서 다 서티피케이션 해서 이걸 다 보내주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NSF. 그랬더니 전 세계 NSF에서 이거를 걸러줄 수 있는 정수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없다고 발표했잖아요. 근데 엄청 많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를 딱 갔더니 그 이스프링 중에 뭐냐면 미국 이스프링, 일본 이스프링, 말레이시아 이스프링 진짜 그렇게 다 호주 이스프링, 한국 이스프링이 그걸 다 걸러주는 거예요. 그 나라의 모든 그런 유해 물질을 최대한 다 걸러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먹어야 돼, 드셔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카드뉴스로 나온 아메가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너무 좋았어요. 이스프링 한 대만 집에 들여놔도요, 2,500개의 페트병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 드셨던 분들 되게 먹는 것도 찝찝하지만, 이거 다 막 해서 이만큼 이렇게 지구 산타처럼 나갈 때는 좀 죄책감 없으세요? 이걸 환경에 내가 계속 물을 그거 맴먹고 마시고 버리고. 과일 야채도 이제 수돗물 못 쓴다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너무 좋잖아요.
있잖아요. 또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비용도 저희 파트너가 또 꼼꼼하게 애널리스트 있는데 이거 동계산까지 다 해놔서 결국 싸단 얘기예요. 이스프링 드시면 되고요. 드라이브도 있죠. 그래서 차량용 드라이브가 걸르는 거 되게 많아요. 요새 에어컨 완전 저도 풀로 틀고 다니는데 차 안에 엄청 그렇잖아요. 그 라지넬라 균 맞아요? 그 균을 에어컨에서 다 나와서 그거 막 균 다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컨 밑에 요새 청정기 두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저도 어제 밤새도록 틀어놨다 그러죠, 에어컨을. 그런 균들과 함께 제가 공생하고 있는데 이런 드라이브도 이렇게 틀어놓으면 되게 좋죠. 그래서 저는 드라이브를 차뿐만 아니라 여행 갔을 때 우리 애 셋이니까 애가 어리니까 또 들고 갔어요. 그래서 삿포로 갔더니 눈이 이렇게 내린 게 아니라 먼지가 소복히 4일 동안 이렇게 내린 거예요. 대박이죠. 제가 그러니까 짐을 이제 오는 날 싸려고 보는데 너무 이렇게 위에가 먼지가 있길래 털고 가야지 딱 열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차에 진짜 한 달 쓴 것보다 더 들어온 거예요. 그냥 일반 호텔에 카펫에 그리고 여러 인종의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들어온 거예요. 이거 꼭 갖고 다녀요. 비행기 안에서 저희 안고 다니고. 저희 형부가 공대 이제 박사로 교수로 있는데 지금 저희 형부가 공학 박사니까 자기가 이 드라이브를 사고 싶다고 지난 추석 때 그랬어요. 우리가 출시되기 전에. 그래서 형부 잘됐다. 아메가 드라이브로 출시했어. 출시될 거야. 그러면서 저희 남편한테 프리젠트 빨리빨리 준비해서 보여주라 그래서 쫙 이 드라이브에 대한 설명을 쫙 했더니 형부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얼마냐? 그러시는 거예요. 44만 원이요.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비싼 거 살 의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고 해놓고 비싼 거 왜 들었냐고. 우리 언니네는 늘 그랬어요. 첫째 언니. 그래서 제가 여전하구나. 덮어라 그랬어요. 남편한테 덮어라. 그럼 이제 출시가 되고 우리 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 카드 번호 불러 그랬어요. 언니가 샀어요. 형부가 안 되면 언니한테 하면 돼요. 옆집 아줌마가 안 되면 그 건너집 엄마한테 하면 되고. 그리고 형부가 원래 살고 싶었던 건 10만 원짜리 가성비가 없다는 그 제품이었어요. 근데 그 제품이 얼마 뒤에 뉴스에 완전 나온 거예요. 보니까 차량에 나쁜 영향, 전자파가 막 엔진 시스템도 건드리고 막 라디오 주파수도 다 건드려버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박. 이거 샀으면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청정이 되는지는 뭐 어쨌든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차 몇 천만 원 되는 거를 언니 다 망칠 뻔했어 내가 막 이러면서 아메이 거는 그래서요. 나중에 메롱하시면 돼요. 네 얼마 전에 이스프링 안 사고 그거 샀지? 그거 과불화물 걸러줘? 이러면 물어봐. 빨리 콜센터 물어봐. 야 나도 궁금하다 야. 어머 언니 어떻게 내 거 안 걸러준대. 그러면 이제 그때 걔가 안 샀던 거에 대해서 이제 응징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랬구나. 우리 거 다 걸러준다고 그러는데 내가 자료 보낼까 다시 한번 봐. 그럼 위약금 엄청 내셔야 되나. 근데 진짜 못 알아들으면 그냥 패스. 그쵸? 언젠간 이런 것들. 근데 정말 좋은 건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아메이는 항상 우리 편에 있었다는 거, 소비자 편에 있었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죠. 킹쿠. 제가 대구에서 그래서 출동해서 갔는데 대구 홈미팅 여기 제가 테이블에서 하다가 화구가 인덕션이 모자라서 좀 올리자 그랬더니 여기 화구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화구가 없대요. 원래 이렇게 좀 표시돼 있잖아요. 아무 데나 올리면 된대요. 진짜요? 아무 데나 어디요? 뭐 여기다 올려도 되고 여기다 올려도 되고 된대요. 이게 뭐냐면서 다 일제히 일어나서 이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한기구가 쫙 밑에서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한풍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흡입하고 요거는 이제 음식물이 튀면 이렇게 위에서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우아하게 얘를 당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 칼도 쓰시지만 이분은 하여간 주방기구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다 풀셋으로 여기를 다 진열을 한 600만 원 된대요. 그래서 뭐 다들 궁금하고 어머 언니 이거 얼마야 막 그래서 이거 1,000만 원 그러는 거야. 그럼 언니 이것도 얼마야 그래서 이것도 한 1,000만 원에 그러면서 조용히 앉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날 홈미팅 하는데 갑자기 우리 게 너무 싼 거라. 그래서 제가 이거 칼 다 사면 2,6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우리 카탈로그를 5번 다 돌려 살 수 있어요. 대박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에게는 진짜 난 비싸 그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이렇게 몰라서 못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누군가에게는 그냥 내가 메시지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이분은 되게 재밌는 게요. 이게 인덕션이잖아요. 인덕션은 스텐 냄비만 되죠. 그래서 이분 막 뚝배기도 많고 유리도 있고 되게 많아요. 뭔가 많아. 그래서 이분이 또 저한테 뭘 갖고 스르륵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까 저 인덕션은 하이라이터처럼 전환해주는 전환판이에요. 그래서 하이라이터가 올리면 얘가 벌게져요. 이게 벌게져. 그래서 요만큼만 뚝배기를 올릴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열 손실이 생기겠죠. 저런 게 있다는 거 제가 처음 알았어요. 놀랍죠? 이런 걸 쓸데없이 왜 이렇게 하냐? 그 돈을 왜 쓰냐고. 그냥 인덕션에 올리면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야, 너무 좋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분은요, 또 킹쿡을 10년 쓰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프로모션 할 때, 언니,
퀸 저 이제 프로모션 새 거로 한 바꿀까봐요. 그랬어요. 그럼 좋지. 바꿔. 10년에 한 번씩은 바꿔줘야지. 제가 막 이랬는데, 근데 세제가 있어. 7,000원짜리 소프트 클렌저라고 그거 한번 써봐. 그래서 그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샀어. 7,000원. 7,000원 그거. PB 얼마 안 되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았잖아. 세트를 사고 나서 이 닦는 방법을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닦고 거울처럼 바뀌었다고 여기다 데몬까지 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알죠? 우리 디시드랍스랑 타사해서 이건 샥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 우리 킹쿠 되게 오래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치킨도 해먹고 다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메이 거를 그냥 단순 비교하기엔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가격을. 그래서 식중독은 이렇게 안 씻은 채소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브로콜리를 아까 그 대구 집에서 이 집에는 스텐 냄비 종류 엄청 많아요. 그래서 릿을 제가 거기다가 브로콜리를 물을 반 넣고 이렇게 삶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삶아요? 그냥 물 몇 방울 해서 이렇게 건진 거 그냥 올리면 바로 다다락 익잖아요. 얘는 물이 다 끓어야 되죠. 끓은 물 안에 걔를 투척해서 잠수 몇 번 시키고 건져내고 얘는 이제 푹 끓으면 막 브로콜리 향도 막 엄청 맛있게 나요. 그래서 이 요오드를 요 두 개에다 딱 넣고 완전 데치네랑 우리 거랑 딱 넣으면요. 요오드 색깔이 딱 달라져요. 그만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왜 해석해야 돼요, 아줌마들한테. 뭐예요? 영양소가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물에다 막 퍽퍽퍽 데쳤더니 그 물만 영양소가 많다. 시금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는 영양소가 이 요오드를 다 희석했기 때문에 해보세요. 데몬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홈미팅에서 이걸 보여줬더니 이 카탈로그에 나온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 다른 냄비에 하면은 영양소가 다 없구나 진짜. 근데 아메이다 하니까 저렇게 영양소가 있구나를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데몬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브로콜리 너무 맛있어서 엄마 저 브로콜리 두 속이요 이러지 않잖아요. 브로콜리 영양소 때문에 그거를 그 밥 위에 안에다 숨겨갖고 먹이는 게 브로콜리인데 결국은 빈 브로콜리를 애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 방법만 바뀌어도 애들이 정말 잘 클 수 있고 면역도 형성할 수 있는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토마토 넣고 이렇게 야채 가득해서 저수 요리, 이거는 무수 요리요. 이런 걸로 딱 한 다음에 이거 이렇게 뚜껑 덮어놓고요. 이거 완전 마술수예요. 스투포트로 이렇게 덮어놓고 저온으로 이렇게 계속 익히잖아요. 그리고 사업 설명하고 대문하고 나서 종갓집 김치랑 딱 먹으면 끝장이에요. 그러고 안 하면 먹튀지. 그러고서는 정말 내가 좋은 세제라도 바꾸고 치약이라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홈미팅을 했고 제가 이런 많은 퀸미팅 중에서 되게 놀랐던 게 이분이 그 치과 선생님이 또 소개해준 데가 뭐냐면 로우푸드예요. 비건. 아, 처음 가봤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에다가 원래 이분이 비건 그 베이킹 수업하는데요. 요리 수업한 데를 저를 불러가서 저더러 수업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아, 그래요? 이분이 그래서 두부 치즈케이크도 해주시고요. 이런 쿠키도요, 버터 이런 거 하나도 안 넣고 해줬어요. 이 중에 제가 만든 게 무려 3개나 있어요. 오, 딩동댕, 이거, 찹쌀 케이크. 누룽지, 그렇죠. 군고구마 맞아. 이렇게 3개 했어요. 대단하죠? 이거 유료 강좌였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3개 밥하고, 근데 제가 찹쌀떡 하는데, 알죠? 그냥 찹쌀가루에 우유 넣고 계란 넣고 믹스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란 안 된대. 자기네 비건이래. 아, 그래요? 우유 안 된대, 우유. 그럼 뭐 넣냐? 나는 12년간 그 2개 넣고 했는데, 그거 안 되면 뭘 넣냐, 여기다. 사실 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찹쌀케이크, 그걸 넣어도 붙는데. 너무 무서워갖고, 야, 알았다고. 퀴는 이거 두유 넣으래요. 그래서, 두유로도 되죠. 그래서 막 해서, 속으로,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막 엄청 세게 예열해갖고, 붙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붙었다는 얘기예요. 드시지 못해갖고 그냥 이렇게 되게 좋죠. 식히면 그냥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떨어뜨려서 먹었는데 맛있다고. 진짜 그렇게 해도 찹쌀떡이에요. 그러니까 아메가 뭐 무섭냐고. 떡인 떡이요. 그러니까 이런 데모 이런 아메에서 두려움 정도는 떡이 붙을까 안 붙을까 이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에 너무 주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너무 재밌었고 이분이 이게 케일하고 바나나 가른 이걸 보여주셨어요. 선생님이. 근데 이 선생님 30대 초반에 너무 예쁜 선생님인데 본인이 학교 선생님 하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된 Y 비건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피부암이셨대, 20대.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피부암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 우리가. 완치됐고요. 근데 왜 피부암이 걸리셨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그분도 대구였대요.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엄청 막 쿵짝이 맞아서 뭐가 맞았냐면 그때 집에서 수퍼를 했는데 그때 냉동식품이 막 들어왔대요. 그래서 정크푸드를 둘이 엄청 얘기한 거예요. 저희 남편이 소화비만 출신이잖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피부암이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그런 냉동식품만 맨날 데워 먹고 그거 돌려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밖에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먹는 거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아프고 힘들고 우리도 노후에 뭔가 소실되고 막 그렇게 해서 음식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이 생명력 있는 음식들, 영양소 음식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이거 정말 우리가 다 뉴트리얼트에서 또 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K를 갈 때 식이섬유가 날이 되게 곱게 갈려야 이게 식감이 좋대요. 안 그러면 이런 거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메이 킹쿠 이제 미리 써보라고 줬는데 그 가격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 믹서기 하나만 또 180만 원이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배우러 왔다가 그 믹서기가 너무 비싸서 이제 못 오는 거예요. 배우면은 갈아 먹어야 되는데 갈 때가 너무 비싸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아. 킹쿡 보이면 뭐 떡 하나 요거 하나만, 제가 요거 하나 사서 이거 3개 한 거잖아, 지금. 이 냄비 하나로.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열고, 내가 오픈해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제품들도 원포원으로 있고요. 아메이가 어떤 구조냐. 저렇게 좋은 건 제품 알겠다. 결국 이게 많은 단계를 거치는 그런 비즈니스 아니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아메이를 시작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아메이를 보게 됐잖아요. 신문사 다니면서 이 광고하는. 그래서 생산자들은 엄청 만나는. 그래서 이거를 소비자한테 어떻게 하면 제가 잘 포장해서 팔 수 있는 걸 중간 역할을 해줄까가 제 일이었어요. 근데 아메이가 이거 하지 않고 좋은 제품을 그냥 다이렉트로 소비자들이 살 수 있게, 이런 마트에서 살 수 있게 한다라는 게 너무 새로웠고요. 지금은요, 사실 이런 걸 이해하기 너무 쉬워요. 이거 많이 쓰시잖아요. 카카오 메이커스라는 게 있어요. 이건 또 새로운 유통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메이커스? 저도 이거 막 홈미팅 다니면서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주문자들한테 소비자들이 모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이잖아. 한번 1000명. 뭐 이렇게 내가 목표치가 있어.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 뭐 2000명이 모여야 합니다. 이러면은 그 가격에. 그럼 2000명이 모이는 거야. 와, 그러면 이게 보세요. 2달을 기다린다는 거야. 근데 산다는 거야, 이거를. 대박 났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카카오 메이커스 들어가 봤잖아. 그랬더니 이런 거요. 녹슬지 않는 여성 면도기. 뭐 이런 거. 지금, 이거 3000명 넘게 지금 주문하고 있어요. 또는 뭐, 발 각질 제거기 이런 거 막 이렇게 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온라인 다이소 같은 거 있잖아. 다이소 느낌. 뭐 다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만약에 이런 거 필요해갖고 이게 4000명 모여야 살 수 있대. 지금 100명 부족해. 그래서 제가 10명 모아갔어. 10명이 사기로 했어, 이거를. 그런 엄마들 있죠, 막. 10명 모아갔어. 그럼 저한테 뭐 줄까요? 아무것도 안 줘. 그냥 그 제품을 살 수 있는 거냐. 소비자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아메이가 사람들을 모아오면은 되게 좋은 게 이런 좋은 제품을 쓰는 공동구매자들을 모아오면 그거에 대해서 그 프로핏 이익을 나눠주겠다는 게 아메이의 수익 구조의 전부예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이런 걸 샀잖아요. 근데 실제 녹이 쓸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메이는 모든 게 반품이 되잖아요. 녹이 쓸어도 이 제품 퀄리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없어요. 그냥 녹이 쓸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카카오 제가 후기를 딱 보면요.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냄새는 빠지는데 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도착하자마자 설치하라는데 본체랑 떨어져서요. 다 쏟아졌어요, 액체. 에이, 쓰기 싫어져요. 이런 거 막 후기 있는 걸. 그렇지만 그래서 카카오는요, 플랫폼만 만들고 워낙 이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생산자. 그래서 카카오 이 사람들의 취지는 뭐냐면 중소기업들한테 판로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뭐 들어보면 되게 좋죠. 팔로. 이렇게 소비자들 많으니까 니들이 그냥 알아서 팔어. 내가 그거 플랫폼 만들어줄게. 거짓말 마. 수수료 30%잖아.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그냥 올려놓고 소비자들이 알아서 홍보해주는데 니들 왜 30%나 가져가요? 그냥 거기다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재고에 대한 부담도 카카오가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게 모이면 주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런 방식들이요. 대자본, 플랫폼, 누가 네트워킹을 갖고 있다라는 건 이제는 돈이 다 글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네트워크는요, 우리가 우리 거 만드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남는 그런 네트워크라는 거죠. 보면은 현대카드는 이제 내가 카드 써도요, 여기 보면은 네가 어디에 쓰고 있는지 난 다 알아. 그래서 현대카드가 이제 금융회사가 아니라 나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거죠. 저처럼 막 애를 자꾸 낳아. 또 막 애기 용품을 찾아봐. 이분 넷째 가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넷째. 이러면서 출산 육아용품만 막 저한테 보낸다는 거죠. 돈을 쓸 수밖에 없게 계속 저한테 정보 제공하는 거예요. 여름방학에 잠깐 어디 가볼까? 그래서 항공권 검색만 했는데 완전 막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돈을 가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자꾸 막 최저가 나오면서 가게 되는 이런 구조. 돈은 주는데 계속. 그래서 대기업들은요, 점점 고도화되게 우리가 돈 쓸 수 있는 국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요, 가정을 지킬 국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보시면, 이제는, 그러면 어디 알바라도 뛸까? 뛸 데가 없다니까. 이제 레스토랑에도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존 고라는 데는요,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겠죠. 그냥 마트에 담으면요, 그냥 나가면서 장이 그냥 계산이 다 돼요.
그리고 택배도 지금 우리 대한통운, CJ. 요새 막 많죠. 별 그림과 하트 그림. 저도 막 보잖아요. 우리 오는 거.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 노조랑 아닌데랑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업주들은요, 그러면 사람 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무섭죠. 되게 편하겠다. 이제 줄 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딱 밀고 가면은 뭐 카드 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인식해서 내 카드에서 결제가 됐고, 또 이랬죠. 그거 오늘 안 사도 됐는데, 이런 제품들 있잖아. 가다가 그냥 딱 캔슬하면, 아까 내 쇼핑 목록 있다. 캔슬하면 바로 그냥 취소돼 있어. 그래서 수거해 가는 거. 완전 쇼핑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좋겠다, 편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 사실은. 그쵸. 그래서 시대는 이렇게 점점 지나는데 제가 이걸 아마존고를 찾아보면서 이 영상을 선택한 거는, 이분이 제가 너무 반가운 내가 아는 우리 소비자셔서. 그래서 이분은 제 대학 후배, 제가 신문사 학부사에 있었는데, 제가 편집국장인데, 그 다음 편집국장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후배를 만나서, 땡땡아, 후배야, 언니가 이제 아메를 시작해서 싱글일 때. 그래서 정말 제가 감명 깊게 본 책을 준비해서 갔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우화를 딱 줬죠. 아메야, 언니 이러려면 오지 마세요. 그런 거 진짜로. 네가 그럴 입장은 아니잖아 언니한테. 밤새서 맨날 기사 마감하고 이런 진짜 중마고 같은 그런 후배가 나한테 언니한테. 그래서 제가 진짜 안 갔어요. 무서워갖고. 제가 되게 상처받았겠죠. 그쵸. 진짜 친하게 지냈던 후배니까. 그래서 제가 안 가다가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제 결혼 따고 저도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 해화동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파트너가 해화동에서 홈미팅을 하는데, 와라. 너 애기도 이제 이런 요리도 좀 배우고 와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말 육아해줄 기간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기자였고, 여기도 기자니까 둘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못하니까 애가 되게 잘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음식 만드는데 딱 왔다가 이 친구가 완전 눈이 뿅 떠진 거예요. 파이프라인의 우아에서는 완전 오지 말라 그랬는데, 언니 다음에 또 오고 싶다 그런 거예요. 뭐해서 비전을 봤냐면 저희 그 홈미팅이 애를 막 나온 지 50일 된 그 친구네 집이었는데 거기는 매트를 다 깔아놨어요. 알죠? 애 셋이니까. 근데 이 분이 뭐 요리 되게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좀 없으세요. 이분도. 공부를 엄청 잘하시는 분이라서 요리에 이런 거에 전혀 프로세스가 없으세요. 그거를 매트 위에다 인덕션을 3개를 올려놓고 요리를 막 하신 거야. 상도 아니야. 그래서 저희 후배가 와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언니 어떻게 매트에 올려놓고 요리를 할 만큼 안전한 조리기구예요? 저거 다 살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파트너한테 그러면 저 후배는 네가 챙겨라. 거기서 홈미팅을 해서 진짜 정수기 청정기 막 다 사갖고 이번에 미국 주재원으로 간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IT 쪽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두고 간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근데 그 친구는 저한테 언니 오지 마세요 얘기한 걸 기억을 못해요. 아무도 기억 못해 진짜. 심지어 우리 언니조차도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했던 걸 기억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만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별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도 한 맺힌 사람 있죠. 아메 사업할 때 네가 그러면 안 되는 애가 자꾸 그러잖아.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어쨌든 저희 파트너로 통해서 이제 이 제품을 쓰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작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갔을 때 이분이 IT 관련돼서 전문가, 기자니까 다 출입하는 곳이잖아요. 저희를 다 데리고서는 이런 데를 다 투어해줬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아메이로 인해서 여러분 가질 수 있는 이것들이 유형의 자산뿐만 아니라 무형의 자산이 저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딱 내려주더니 여기는 일반인들이 못 가는 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요? 집 앞에 그냥 내려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꼭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딱 봤더니 집에 애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잡스 형님네 집인 거예요. 우와, 여기 잡스 형님네 집이라고 그래서 막 착 찍었어요. 그리고 여기 펜스, 이게 있어서 탁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진짜 잡새들이 쫙 있으면서 저를 탁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사법 이렇게 쫙 있어서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애들한테 보면서 아들아 여기가 스티브 잡스의 집이야 이렇게 하면서 정말 좋은 투어가 됐어요. 시대는 이렇게 변화되고 그때는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없었을 텐데 이렇게 자율주행 이것도 이제 생긴다고 하면서 애들한테 이런 것들을 진짜 다 보여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메이에서의 그 경제적인 거 또 시간도 있었고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아이들한테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여기 샌프란시스코 가거든요. 다음 주 이 시간엔 여기 가 있어요. 또 2년 만에 아이들하고 투어를 해요. 또 그동안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보고 오고 너무 좋잖아요. 우리 남편도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여기를 다녀오고 나서 얘는 정말 경제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의 롤모델은 앨런 머스크래요. 멜론 아니고 멜로나 먹을 나이에 앨런 머스크가 자기는 롤모델이고 자기는 스티브 잡스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뭐 기업가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항상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들아 그러면 넌 대학을 가면 안 돼. 그런 거예요. 아니 뭔 소리야 얘한테 왜 대학을 가지 말라 그래. 앨런 머스크, 스티브 잡스 다 가다가 그만뒀어. 대학 가서. 그 얘기는 갈 필요 없다는 거야. 가지 마. 고등학교 때 다 찾아. 진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얘 아이를 보낼 고등학교도 추천받아서 한번 보러 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앨런 머스크가 롤 모델을 하니 이 엄마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를 제가 찾아본 게 된 거예요. 이 아이의 엄마는 메이 머스크라고요. 모델이세요. 지금 현존하는 전 세계 최고령 모델 이 사람이요. 어머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아직도 가슴이 뛴대요. 자기가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분은 본인도 정말 너무 멋지지만 아이들이 셋 다 너무 잘 컸어요. 그래서 어떻게 키웠냐. 그래서 인터뷰를 보니까요. 공부 안 했을 때보다는 책임과 예의를 지키지 않을 때 엄격했다. 아이가 어떤 재능을 지녔는지 발견하고 노력할 때 강요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린다. 뭐 이거 사실 교과서적인 얘기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학원비 3, 40만 원 보내는데 애가 뭐 해. 야, 넌 지금 공부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잖아. 그거를 아웃풋을 내줘야 되잖아. 그렇잖아. 이런 게 우리가 어렵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좀 여유가 있게 아이들을 기다리고, 내가 뭔가 준비돼 있고, 야, 미래는 이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해보자라는 여유가 있다면, 아이들과의 관계도 되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진짜 헬리콥터 한국의 엄마들이잖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영장에 내려놓고, 이런 엄마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야, 니들이 열심히 살아 그런 거예요, 저희한테. 부모들의 삶에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사는 모습을 보여라. 그래야 그걸 보고 애들이 창의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의 필드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세상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필드가 저는 수단이 있다라는 게 저는 제가 주부로 그냥 살았을 때 없었어요. 이 옆집 아줌마가 얘기하는 세상이 다였고요. 저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엄마들이 얘기하는 그 세계가 더 멋있어 보였고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오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을 배우는 게 사실 처음에 이런 자리 와서 야 오늘 뭔가 내가 느끼고 가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가 인생에서 정말 여러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자양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고 결국 아멘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필요한 거 쓸 때 저한테도 앱을 2개 깔아놨어요. 모든 거 아메이 생필품 쓰고 없는 식음료 같은 거는 이제 제가 야채 과일은 이렇게 이런 앱을 쓰죠. 그럼 이 오빠가 계속 또 나와요. 이 언니랑 공효진 언니 제가 공효진 언니 좋아하는데 2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게 맨날 뭔가 초특 깔아르고 같이 먹자 그래요. 안 먹을 거면서 같이 먹고 할인도 해줘 막 이러니까 막 거기에 손이 막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는 진짜 필요한 거 아니면 다 이쪽에서 사잖아요. 여기 다 있으니까. 그래서 쇼핑의 방법만 바꾸는 게 사실 이 비즈니스, 제가 얘기한 이 모든 삶에서 가능한 원천은 이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플랜 얘기 드리면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생필품들을 필요한 거 사시는 거예요. 사셔서 한 20만 점 쓰면은 6,000원이란 캐시백을 딱 돌려줘요. 왜 돌려준대? 아까 얘기했잖아요. 카카오 같은 데서 30% 그냥 수수료 떼는데 아메이는 별도의 유통이나 모델 쓰지 않고 광고 안 하고 그 돈을 아껴뒀다가 소비자와 이거를 알리는 정말 고마운 사업가들에게 이거를 캐시백을 나눠주는 거죠. 에로이스 별로는 국가대표 선생님이 저의 스폰서님이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권수미 씨 제가 알렸고요. 권수미 씨가 2명한테 알리면은 누가 캐시백이 제일 많을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 통계과 나온 여자거든요. 저 수학 진짜 잘하거든요. 선생님이죠. 당연히 그랬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아메이를 이해하는 99%가 다 이 사람이 다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매출도 많고 메뉴에 있으니까. 그게 답이었어요, 저는. 근데 그 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권수민 씨가 많이 받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왜요? 왜 제가 많이 받아요? 그랬어요. 기분은 좋지만. 근데 그 답변이 뭐였냐면 와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아니 얘기해보세요. 뭘 와서 들어봐. 그냥 얘기해주세요. 그랬어요. 와서 들으래. 와서 들었는데 제가 그때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그때 첫 제가 들었던 사업 설명은요. 코카콜라 마케팅 팀의 과장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뭘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와닿았냐면 제가 그 신문사에 마케팅 했잖아요. 제 거래처인 거예요. 코카콜라. 글로벌 대기업의 마케팅에 저분하고 친해져서 광고나 뭐 이렇게 좀 받아야겠다. 요런 얄팍한 생각으로 왔던 거죠. 여기 아메이와 오시는 분들이 괜찮네. 좀 친해지게 지내야겠네. 이러면서 제가 왔는데 코카콜라는 뭐 저리 가라고 제가 이 플랜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왜 저분이 그 다국적 기업을 다니면서 이 사업을 밤에 와서 하실까라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이게 이해가 됐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이 사람이 한 사람에게 알리고 나는 2사람에게 알렸기 때문에 당신의 수입이 더 많습니다. 그거를 도식화하면은 이분의 매출은 80만 점인데 그 중에 6% 48,000원에서 권수미 씨의 3명의 매출을 빼주고 나면 저는 스폰서님 12,000원 저 역시 36,000원에서 A, B가 썼던 아까 6,000원 빼주면 24,000원 이게 노력순이라는 게 제가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에 꽂힐지 모르겠어요. 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누구는 상속이고 누구는 권리 수입 이게 계속 나온다는 거. 저는 뭐였냐면 그 당시 제 상황은 회사 다니면서 제가 대리로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리고 과장님, 부장님은 맨날 법인카드 갖고도 이렇게 약간 날씨 좋으면 안 들어오시고 그냥 퇴근하시고 이런 게 진짜 와, 그리고 제가 혼자 여자였다고 그랬잖아요. 이 넘어설 수 없는 이 노력순. 이게 저는 정말 꽂혔어요. 돈의 속성보다는 노력순이 너무 좋다. 왜냐면 난 노력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아메의 대부분은요, 노력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되게 특별한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라, 나 미팅 계속 올 자신 없는데, 이런 거예요. 나 배울 자신 없는데, 뭐 이런 자신인 거거든요. 나 언니 계속 만날 자신 없는데, 뭐 이런 자신감이 없는데, 저는 노력에 대한 자신감은 사실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 철인도 했잖아. 그래서 노력해서 이게 가능한 일이라면 난 해보겠다 해서 저는 제 사업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노력을 할 마음을 갖고 제가 셋째 딸인데 우리 큰언니, 둘째 언니, 우리 엄마, 남동생, 회사 동료 언니, 그 다음에 제일 친한 언니, 친한 친구 이렇게 6명을 딱 그리고 노력을 했죠.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큰언니, 어머야, 나 돈 없잖아. 둘째 언니, 내 주변은 건드리지 마. 우리 엄마는 20대부터 80대 쓰는 그 치약을 맨날 놓으면서 절대 아메를 안 쓰시겠다 그러고, 남동생 누나 나 쓸 게 없어. 회사 언니는, 수미 아메는 그만 얘기해. 회사 맨날 가서 제가 얘기하니까. 친한 친구도, 야, 이러려고 나한테 전화, 이렇게 된 거예요. 너 노력할 자신인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신문사 다니면서 되게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이런 말들이 현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엄마가 그 얘기했을 때 엄마 몰라서 그래. 그 치약보다 이게 훨씬 좋아. 엄마 그냥 이거 쓰자. 그러면서 제가 그냥 그 화장실에 있던 모든 그 적재해놨던 거를 다 해서 그냥 크리스마스 때 독거노인을 돕는데 교회에다 보내버렸어요. 그 엄마가 쓸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정수기도 엄마가 왜 이렇게 비싼 거를 싱크대에 넣어놓니에요. 그때 한 10년 전이니까 이렇게 우리 집에 정수기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비싼 걸 왜 넣어놓고 쓰냐고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파트에 수질 검사할 때 막 보내고 막 난리도 아니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됐던 아메이를 제가 그냥 꿋꿋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언니는 안 하더라도 우리 언니 회사 분들이 하시고 정말 이렇게 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철인했던 사람들이 부산에서 주문을 하고 F 옥타쿠어 산업 같은 거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6명에게 알아듣는 사람 6명에게 제품을 같이 썼더니 저한테는 이 사람들이 6,000원 다 받아가고 저는 9만 원이었어요. 괜찮잖아요. 1년 지나면 100만 원 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부들한테 나 돈 괜찮아 이러시면요. 야, 요 정도 괜찮아. 비자금 100만 원이면 요렇게 날 더울 때 있잖아요. 남편하고 싸웠다? 그럼 나 살짝 어디 갈 수 있어요. 이런 게 되게 좋지 않아요? 연말에 그냥 나 애들 데리고 잠깐 갔다 올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돈은 어디 있어서 나 그런 거 있어 이렇게 있잖아. 신비주의, 신부지. 생필품 써서 요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애들 뭐 책 한 권 사주겠다 이럴 때 내가 뭔가 남편 허락받지 않아요. 돈이 필요할 때 이거 괜찮지 않아요? 저는 이 금액에 되게 꽂혔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50만 원씩 적금하고 있었는데 요렇게 내가 알린 사람이 우리 언니 친구들처럼 우리 회사 동료들처럼 쓰고 저는 안 썼어요. 그달에. 그렇게 쓰고 나면은 이렇게 54만 원 다 빼주고 나서 54만 원에 100만 점인 팀은 6%예요. 전체가 600만 점에서 빼주고 나면 저는 54만 원인데 제가 50만 원씩 적금할 때 거래처에서 그랬어요. 왜 권수미 대리님은 결혼 안 하냐요. 저도 적금 열심히 하면서 결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씩 적금하냐요. 그래서 저 50만 원씩 하고 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대뜸 대리님은 더 하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100만 원씩 해야 돼. 저도. 그래야 시집 갔을 때 돈이라도 많이 모아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 나 100만 원씩 해야 되나 보다 이랬어요. 근데 100만 원씩 어떻게 월급 빤한데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딱 들으니까 시집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돈이라도 좀 있으면 누군가가 이렇게 오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게 너무 꽂혔어요 제가. 결국 제가 진짜 아메에서 남편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성공했죠. 그때 제가 아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그렇게 용종이 너무 많아지면서 제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아메만 막 시작해서 이렇게 한 10달 넘게 해서 아메만 해서 10달 넘었는데 이 금액을 받았어요. 제가 그 당시 받던 월급에 비하면 사실 진짜 쓸 수도 없는 돈이었어요. 이건 진짜. 저는 그때 차도 있었고 뭐 보험도 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뭐가 좋았냐면 이 금액으로부터 평생 이게 나온다라는 게 저는 너무 와닿았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 금액을 이제 SP가 돼서 받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또 처음 SP가 되기는 어려웠지만 그 다음 달에 SP가 또 되고 해서 GP가 됐을 때 우리 남편이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말을 걸자마자 결혼하자 그래서 해버렸어요. 그냥. 그쵸. 기회는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결혼한다는 발표가 나고 나서 지역에서요. 우리 대구였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나도 얘기해보려고 했는데 막 이러면서 끝났어. 나랑 해버렸어요. 그래서 기회는 그런 거예요. 정말. 스폰서님이 잡아줄 때 나랑 이번에 해보자 할 때 진짜 내가 열심히 뛰는 사람은요. 정말 복 받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1000만 점이 됐을 때 1년 12달을 하면 이제 9월부터 우리가 1000만 점 이 게임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1000만점 모으는 팀을 계속 내가 만드는 거죠. 내가 먼저 1000만점이 되고 1년 12달을 하면 연봉이 한 3,500 정도 되죠. 여행도 가고 두바이. 그리고 제가 도전하려고 했는데 내 친구도 야 너만 하냐 나도 같이 할게. 이렇게 세 팀이 나오면은 이들이 여행 가고 연봉 3,500 이상 되는 팀이 되면서 저는 이 팀에서 6%의 이런 인세적인 수입을 계속 같이 노력했다는 이유로 받을 수가 있죠. 제가 그 해 8월에 그렇게 뜨거운 여름에 첫 아이를 출산하고 에메랄드가 됐어요. 그래서 애를 낳고 딱 에메랄드 하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다 에메랄드야.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큐 다이아몬드가 됐어. 큐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세 레그가 독립해서 되면은 저희가 한 그때 6천만 원 정도 월급을 연봉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연봉이 결혼할 때 한 1,5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4배 이상이 뛴 거죠. 근데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그 다음 에메랄드야 했는데 조리원에 저는 조리하러 갔겠죠. 근데 저희 남편이 또 열심히 뛰어서 그동안 있었던 이 다른 팀들을 다 1000만점이 되게 도와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큐 다이아몬드가 돼서 그해 우리 아들이 6개월 됐을 때 다이아몬드였어요. 그래서 그때 연봉은 1억이 넘었어요, 사실. 그리고 그래서 다이아몬드 이 1억 이상이 계속 나오면서 상속도 되는 거예요. 피는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래서 첫째를 낳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둘째를 낳고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고, 셋째를 낳고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되면서 애가 하나씩 생겨서 연봉도 그때 그 금액의 2배가 돼요. 괜찮지 않아요? 과장님, 저 애 낳았는데 연봉 2배. 나가! 그렇잖아. 근데 진짜 이거는요, 제 가정, 제 목표에 맞춰서도 그 수입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 셋 낳고면서 임산부도 이렇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트리플 다이아몬드까지가 끝이라서 제가 애는 그만 출산하고 이제 여기를 도전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신혼여행 갔어요. 별로 안 친했겠죠. 바로 결혼해서. 두려움에 가득한, 저희가 결혼하고 플래티넘이 됐어요. 그래서 PT가 돼서 이렇게 저희가 1번 테이블에서 PT 때 모습이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여행 갔을 때 저희가 큐 다이아몬드 때 여행 갔었어요. 가방도 제가 다 메고 있고 보니까. 저 사실 심지어 이때 가기 전에 맹장 수술했거든요. 실밥도 안 뽑았는데 가방을 제가 메고 있더라고. 놀랐어요. 여기 이렇게 정말 저희 남편은 다른 여자랑 살고 있어요. 그쵸? 지루함이 없으세요. 이분은 잘 때 모습이 다르고 화장할 때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가 두바이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런 인생이 된 거죠. 이 레드카펫도 저도 이렇게 퍼스트 클래스 타고 이렇게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부터는 퍼스트 클래스 타거든요. 저희 집은 원래 이랬어요. 이게 정말 처음 저희 신혼집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보셨던 영양은 온데간데 없고 집에서 내줄 건 김치밖에 없어서 김치집에 밥 먹었어요. 홈미팅 끝나고. 아까처럼 무슨 그 오만 그걸 넣고 종갓집 김치 꿈도 먹고 시골에서 보내주는 김치에 이렇게 사업처럼 하고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대단해서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을 채우면은 홈미팅을 채우면요 집을 바꿀 수 있다. 제가 늘 그래요. 저희가 그랬거든요. 그 20평 아파트에서 거실이 꽉 차니까 30평으로 갔고요. 그 평수가 꽉 차니까 40평으로 갔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결혼해서 한 5번 집을 옮긴 것 같아요. 평수 늘리느라고. 지금은 저희 첫 번째 그 신혼에서 5배 되는 집에 진짜 살아요. 이거 사람들이 집 어떻게 여기 왔어요? 그럼 저희 캐시백으로 왔다 그래요. 캐시백. 여러분이 받으시는 그 캐시백을 계속해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것도 그게 가능성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다른 수단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아메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랐던 애도요, 씨앗부터 완제품이었던 얘는 자라서 이제 제가 보내고 싶은 학교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크리스찬 학교로 이제 저희가 그냥 고전과 이런 인문학으로 가르치는 데를 선택했어요. 물론 얘는 여긴 대안학교라서 졸업장도 없어요. 그래서 야, 니네 검정고시 봐야 돼? 그러면, 검정이든 빨간 고시든 우리 상관이 없어. 우리가 뭔가 타이틀을 따야 될 필요는 없거든, 사실. 아까 있잖아. 메이 머스크처럼 얘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창의력을 발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우린 서포트할 수 있어. 얘가 원한다면.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이 반에서 이 아이 엄마가 후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GP를 하시는데 이분은 자영업을 하세요. 식당을 하세요. 그래서 딱 하루 쉬세요. 월요일 한 달에 월요일 4번 쉬는 걸로 GP까지 오셨어요. 시간 없다는 건 제가 이분을 보면서 시간 없어 못한다는 아니고 매일 장사 하루에 300명 손님도요. 가족 4명이서 다 받는 거예요. 300명 손님을. 아르바이트 안 쓰고 그냥 다 아무도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아버님이 오래 일을 하셔서 막 주방에 계시다가 관절 있는데 아프시잖아요. 연세가. 그걸 20년 동안 그 자영업을 하셨을까. 그럼 쓱 나가신대 아버지가 힘들다고. 그럼 3시 안 돼. 3시.
그렇게 하면서 문 닫고 아메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방학이니까 이제 가게에 되게 오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메 하면서 애 어디 맡기고 이런 건 정말 저는 그냥 쾌적한 환경인 것 같아요. 홈미팅 데리고 오는 거 이런 거 쾌적한 환경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계속 식당에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요. 잘 그려요.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너무 잘 그리지 않았어요? 너무 그죠. 얘가 실제 지가 좋아하고 쓰는 것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에 쓸 거 없다 하면 11살이 쓰는 거 이거 보세요. 립스틱 쓰고요. 누드 색깔로. 얘는 클렌저로 피부 관리하는데요. 젤 클렌저로. 대박이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베스트가 공기청정기예요. 얘는 지가 쓰니까 안다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라면이에요. 갭이 엄청 크지만 비타민 먹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진짜 얘처럼만 한다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이렇게 애정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아메를 좋아하다가 노래도 얘가 하나를 적었어요. 보세요. 원래 노래 사랑을 했다. 아메이 했다. 스폰서 만나. 진짜잖아요. 볼만한 아메이 드라마 괜찮은 물건 그거면 됐다. 많이 썼다. 완전 와닿지 않아요? 그거면 됐지. 그거 많이 쓰시면 되지. 애도 안다고. 우리가 만든 아메 이제는 더 써야겠다. 알죠? 그리고 마지막 아메이를 하면 조용히 눈물이 흘리죠. 에이 괜찮지는 않아. 아메이를 마주한다는 건 오늘 했던 아메이 사역 내일 또 해야지. 얘가 엄마가 후원하는 거 보니까 오늘 한다던 분이 내일 안 오더라는 거야. 내일 미팅 갈게 할 때 전화할 때 뭐 피곤하고 어쩌고 이렇게 안 오더라는 거야. 애가 보니까. 그냥 내일 또 하면 된다는 거야. 그냥 너무 와닿았어 이게 진짜. 그렇죠. 아프긴 해도 아메이 했으니 얘 널 사랑했고 난 이걸로 됐어. 나 죽을 때까지 매일 하는 아메이 사업 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렇잖아. 우리가 후원하는 그 안에 네가 있다면 우린 그거면 충분하잖아. 얘가 뭘 잘하든 못하든이 아니라 이런 걸 같이 공감하는 네가 있다는 그 파트너가 있다는 얘 완전 내가 자유한테 너 긴장해라. 얘는 크라네버서더감이다. 내가 너 알지? 얘는 네 레그가 아니야. 얘는 엄마 레그에 붙을래. 얘네 엄마가 스폰서잖아요. 그래서 얘 친구들은 제가 그 엄마들 다 후원해버려서 여러분 진짜 잘못하면요. 애들이 나중에 하면 다 뺏겨요, 여러분. 애들 밑으로 들어가지. 내가 펼쳐놔서 망정이지. 그러니까 애들 친구들이 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저는 되게 애들도 아는 거잖아요. 애들도 아는 거예요. 참 감동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감동을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애가 그렇게 많지만 저희 남편이 컴패션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연말에 받는 보너스에 1,000만 원을 기부한 지 7, 8년이 됐어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아이들도 후원하고 여기는 정말 지저분한 그 쓰레기 덤에 사는 애들이요. 냄새 때문에 저희 남편이 한참을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쓰레기 더미에서 마약, 매춘, 성매매, 임신매매, 살인 이런 게 벌어지는 곳에서 컴패션에서 아이들을 한 명씩 후원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90% 이상이 대학을 가요.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학생이 된 모습이요. 너무 표정 밝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현장에서 보내줬길래 당신은 어디서 찍어도 광고다. 표정이 너무 밝잖아요. 저도 이제 작년에 에티오피아를 이렇게 다녀왔고요. 저희가 후원하는 데 3명이거든요. 계속 이제 보니까 저희가 평생 살면서 계속 애를 늘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좀 쉽진 않잖아요. 애를 이렇게 많이 키운다는 거는. 더 많이 키우시는 분들 있지만 컴패션 데이 때 저희 파트너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때 30명 넘게 저희 팀에서 또 후원을 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면 30명 금방 되는구나. 그래서 아메이도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혼자 내가 전 세계 애들을 다 키울 수 없다고요. 혼자 내가 PB 다 올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들을 의롭게 또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결혼 초기에 션을 만났었어요. 이렇게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의 커플들의 롤모델이 누구고요. 션 정연처럼 살고 싶다, 진짜. 션이 부장가 보다 이러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렇게 션과 정영을 만났어요. 그쵸. 이런 반응. 우리 파트너들이 여기 댓글이만, 누가 연예인이에요?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이 분들이,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영 씨가 정말 그렇게 다녀오고 나서, 오빠, 우리 집 살 거 아니고, 여기도 애가 넷이잖아요. 집 사지 말고, 우리 그걸로 애들 키우자. 이렇게 하면서 그 돈을 아이들 키우는데 350명을 후원해요. 한 달에 45,000원씩 350명을. 그래서 이번에 한남동에서 전세 사셨는데 올라서 옥수동에 월세로 옮기셨대요. 제가 그걸 보고, 우리는 그럴 만한 위인이 안 되잖아. 우리 거 줄이고 애들 이렇게 많은데 이걸 하면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저희는 처음부터 돈 쓰는 방법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돈을 막 이렇게 쥐어짜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풍요로움을 계속 나누는 게 아메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메이는 여러분들이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 더 큰 풍요로움을 더 다른 세상에 손을 내밀라는 게 사실 이 일이잖아요. 아까 아메이가 100개국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100개국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저는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의로운 사업에 정말 동참하셔서 이 뜨거운 여름 어차피 뜨겁고 덥고 나가면 힘든데요. 정말 이런 좋은 제품 건강과 가정을 챙기시면서 비즈니스 한번 꼭 더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